그다음에 이제 품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기상하고 수량하고 그다음에 수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올해도 아마 콩 면적이 논 타작물 때문에 증가될 거긴 합니다. 그래서 논 타작물 하실 때 논콩을 많이 하실 텐데 콩을 할 때 어떤 콩을 할 거냐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서리태 콩이 아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장을 컨설팅을 할 때 그 농가들이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그 서리태가 9,000원 혹은 10,000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 가격이 시중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백태보다는 그 서리태 쪽으로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배 면적이 대폭 증가되면서 가격이 거의 5,000원, 6,000원대로 백태에 가깝게 서리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너무 또 이렇다고 해서 또 올해 이제 또 서리태 다 안 심고 또 이제 백태로 다 심으면 오히려 이제 또 백태가 생산이 증가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셔서 올해 과연 콩을 서리태로 할지 백태로 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콩 품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 고민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전북 지역에 맞는 기상하고 토양하고 그다음에 병해충에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품종 선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아마 익산도 이모작 재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이모작 하실 경우에는 밀하고 보리 수확 후에 어떤 품종으로 들어갈 건지 조금 고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도별로는 대부분 아마 장류나 두부용으로 아마 대부분 재배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립종인데 백육찜이 25g 이상인 품종들을 선택해서 재배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콩나물 콩도 아마 여기도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전주하고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콩나물 콩도 대부분 소립종에서 12g, 백육중이 12g인 품종들인데 아마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거는 콩나물 콩만 일단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청에서 많은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민용 대부분 이제 서리태 콩들입니다. 그래서 장류로 할지, 콩나물 콩으로 할지, 반민 콩으로 할지, 혹은 그 푸콩으로도 많이 이제 식당 가보시면 이제 푸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로 할지 소비처하고 연결해서 좀 어떤 품종을 심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자 크기에 따라 가지고 소립종과 대립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립종 같은 경우에는 약 10g, 100리끔, 배가를 모았을 때 한 10g 정도, 11, 12, 이 정도 됐을 때 소립종으로 보는데 대부분 이때는 콩나물 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5g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장류나 두부, 가공용 쪽으로 많이 빠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리태 같은 경우 혼반용을 하고 나물콩하고 장류콩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종자는 대부분 종자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자율교환을 하거나 혹은 식량가공원에서 새로 나온 품종들을 실증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산된 거를 공급받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보급종을 받아서 하실 텐데요. 보급 쪽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월 달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끔 전화가 옵니다. 언제 하는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2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 신청을 하시고 이때 없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은 3월 달 정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품종들이 있습니다. 신품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익산에 있죠. 익산에 실용화재단이 있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그 익산역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실용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종자를 특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용화재단에서 신품종 위주로 공급을 합니다. 이것도 아마 작년부터 신청을 받고 아마 1월 달에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좀 컴퓨터를 조금 하실 줄 아시면 실용화재단에 개인으로 그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종자 광장이라는 그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실용화재단 안에 종자 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종자, 콩 종자 혹은 보리, 벼, 특수미 같은 경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들이 급하실 때는 거기를 이용하시면 좀 빨리 구하실 수가 있고요. 아주 최근에 나와서 뭐 보도자료 나오고 TV나 이런 데 나온 것들은 솔직히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뭐 선생님 아무리 요청을 해도
농업기술사 선생님들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육성된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이나 신문에 나오긴 하지만 새로 나온 거 작년에 19년도나 18년도에 새로 육성된 품종들은 시중에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단 이제 식량과학원에서 신기술 보급 사업,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는 우선 먼저 거기에 지원을 조금 해줍니다. 무상 또는 유상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해당해서 이제 사업 선정이 되면은 이런 종자들을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으로는 좀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보급 사업이 대신 농가들을 좀 알아보셔서 거기서 생산된 종자들을 조금 분양 받으시는 게 조금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빨리빨리 그 정보를 입수하셔서 새로운 품종들은 이렇게 도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다르게 진풍하고 청하는 품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대풍, 대원 이런 품종들이 태광 이런 품종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진풍하고 청하라는 품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품종이 들어왔으니까요. 혹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하셔가지고 재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콩 같은 경우는 풍산나물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종으로 알알이 이건 팥이고, 콩은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품종을 보급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거 품종을 마음에 두셨다가 빨리 신청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화면이 흐리긴 한데 어쨌든 제가 특성 정리를 해 갖고 왔는데요. 이 두 가지는 아마 책자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적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전에 있던 품종들입니다. 그 보급종에서 공급되는 품종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진풍하고 청아라는 이 품종이 보급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성된 거는 2012년하고 2009년도에 육성된 품종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량이 좀 많습니다. 337kg. 그다음에 청아 같은 경우에는 273kg. 만약에 이 진풍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가 현장으로 가면은 아마 350kg 가까이 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게 육성할 단계에 아마 337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배단지나 전문 농가가 재배하실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낼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온 품종들은 대부분 300kg가 넘어갑니다. 30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배 기술만 잘 적용하신다면 300kg 이상 다 수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풍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육성된 품종인데 원래 지금 최근에 계속 전국적으로 재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육성된 게 이제 경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아마 10년도에 되면서 근 10년 가까이 공급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재배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이 지역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에 평원이라는 품종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366kg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안 보여드리고 제목만 보여드렸는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어쨌든 이 새로운 품종이 나왔는데 이런 품종도 있다는 걸 보시고 현장 연창을 가거나 견학을 가거나 이럴 때 평원이라는 품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 평원의 품종이 이제 17년도 육성됐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나가서 또 몇 년 재배해야 됩니다. 한번 재배해보고 지역에 맞는지를 좀 판가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량이 366kg로 아주 높은 품종이 새로 났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육성된 걸 표시했습니다. 이건 밀양에서 육성됐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좀 맞는 품종이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황금콩, 태광콩, 대원콩. 자, 이게 다 대부분 보급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풍 이후도 345kg도 14년도에 나온 품종도 이렇게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배 기술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재배와 규모화가만 되었다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300kg 이상, 축산에서 나오는 거 이상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생산량만 350kg 이상 나오면
가공용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도 어느 정도 미국산 가공용하고 경쟁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높은 품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품종 10년도부터 쭉 거꾸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람이랑 콩이 10년도에 육성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합니다. 아마 익산도 이제 전용 콤바인이나 아니면은 범용 콤바인으로 콩 수확을 많이 하실 텐데요. 특히 이제 콩 전용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예전 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협이 이렇게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10cm 내외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콤바인 수확하면서 첫 번째 착협을 떨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착협고가 19cm에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그 협이 외치는 위치가 약 19cm에 달리는 품종입니다. 그럼으로써 기계화할 때 콤바인 수확할 때 첫 번째 탄립이 안 되도록 척교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확할 수 있게끔 나온 품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20kg나 수확이 되고요. 대원콩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마른병이 가장 콩에서 문제되고 있는 불마른병하고 콩 바이러스병에 어느 정도 강함을 나타냈고요. 이것은 또 이제 이모작지대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 품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풍입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재배했고 파주나 이런 콩 재배 단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수량이 이제 334kg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복에 좀 강한 품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탄력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게 수확하면 크게 문제 없이 재배되는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풍콩입니다. 진풍콩도 이제 아까 이제 보급종에 들어왔잖아요. 최고 12년도에 육성된 품종이 이제 그 전에 있던 대풍콩을 개량하면서 수량이 좀 더 많이 나오는 337kg가 나오는 그런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호남에도 적응이 된 그런 품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이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콩알이 더 굵고 옆에 있던 재색을 조금 제거하는 그런 품종으로 품질이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에 알맞는 적용해도 되는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콩이 논에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면 그 습해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뿌리혹 박테리아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콩 수량에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콩 같은 경우에는 배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하면 논에서도 어느 정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풍입니다. 선풍도 좀 최근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제 쪽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고, 이거는 13년도에 육성된 거고요. 근데 이제 대원콩보다 조금 늦습니다. 숙기가 조금 늦고요. 그렇지만 수량이 340kg입니다. 대원콩보다 훨씬 21%나 더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이제 불마름이나 도복에 강한, 그리고 탄력이 좀 덜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선풍에 김제 쪽도 이걸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 새로 나온 품종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아마 죽산에 가면 아마 작년에 같은 경우에 아마 거기 가보셨나요? 혹시 죽산 쪽에? 가보셨죠? 거기 가보시면은 그 죽산 그 건물이 있고 그 옆에 가보면 품종별로 전시포를 해놨습니다. 식량과학원하고 같이 아마 품종 전시포를 농가분들이 많이 현장 개량하고 오니까 거기에 품종별로 쭉 심어놨습니다. 한 줄인가 두 줄씩 이렇게 품종별로 심어놨는데요. 아마 올해도 자라면 할 것 같은데요. 그런 품종들을 한번 주기적으로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가까우니까 한번 여행 삼아서 한번 벽골제도 보시면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은 식량과학원 안에 밭 전시포가 있습니다. 식량과학원 안에. 그 들어올 때 이제 청호경찰이 이제 잡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 농가라고 말씀드리시면서 콩 전시포를 보고 싶어서 왔다 하면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오셔가지고 콩이 품종별로 쫙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품종별로 아마 전주이기 때문에 완주, 전주, 혁신도시 쪽이 있으니까 아마 익산에도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품종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여기 익산에 바로 적용하시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효과 있게 품종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보시면 그 콩이 익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익나 한번 더 보시면 익산에 필요한 품종들을 빨리 요청을 하셔가지고 식량과학원이든 아니면 실용화재단이 자꾸 요구를 하면 수요가 있구나 생각하고 실용화재단이든 이런 데서 그 품종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꾸 요청이 없으면 이 품종은 필요 없나 보다 하고 생산했다가도 안 팔리면 그 생산량을 줄이고 새로운 품종들을 이제 자꾸 만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실용화재단이나 아니면 식량과학원에 계속 요청하시면 그 품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시면 실용화재단에서 그 품종을 계속 육성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창콩입니다. 이것도 논에 잘 들어갈 수 있는 품종이고요. 2014년도에 나온 품종입니다. 14년 나온 품종이고, 요거 같은 경우도 차피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에 알맞는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검은 뿌리 썩은병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원콩보다는 수량이 많이 나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메주나 청국장에 아주 가공 적성이 높은 품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리태는 이제 유색이 된 건데 대부분 알고 계시죠? 서리를 맞으면 수확한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런 품종인데 대부분 재래종의 이런 품종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육성된 품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태보다는 품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육성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어렵긴 한데 어쨌든 색깔이 검은색이고 안을 까보면은 이제 청색이 푸른빛이 띄고 있는 그런 품종들이 대부분 서리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품종들이 선발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품종들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을 선발해 놓았으니까요. 선택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소청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작은, 대부분 그러니까 서리태는 큰 종자를 원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작은, 속이 이제 푸른 검정콩입니다. 소청자를 이제 14년도에 나왔고요. 수량이 이제 260kg 정도 되는 품종입니다. 이거는 콩나물콩이랑 비슷하게 한 12g, 100리터이 12g 정도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밥에 넣거나 아니면 떡이나 이런 데 넣을 때 조금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청입니다. 이 태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리태 그 종자보다 아주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리중이 44g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큰 태청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아마 청자 3호하고 비교해서 태청이라는 품종이 이제 2004년대 나온 청자 3호를 대신해서 16년도에 육성했는데 이걸 다음으로 바로 이제 청자 5라는 품종이 17년도에 또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43kg가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백립중이 한 37g 정도 되는 품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축산에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실증포 하면서 청자 5가 거기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마 이 종자를 보신 분들은 재배하기도 좋고 아무튼 수량도 많이 나와서 서로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자를 갖고 있던 축산에서 아마 다 전국으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 5호가 아마 작년에 재배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자 5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올해 한 번 더 두고 보시고 내년에 필요하시면 이것들에 대한 종자를 계속 요청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자 5호가 작년에 좀 많이 선호된 품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물콩입니다. 나물콩은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많이 안 하고 극소수에 계신 분들만 이제 재배를 하시는데 어쨌든 나물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19종이 개월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내지 13g 백립중이 이런 데 품종이고요. 재래종이 있다가 이제 86년도에 이제 은하콩, 96년도에 나온 그 풍산 나물콩이 아직도 보급종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96년에 나온 품종이. 근데 그 이후로 풍원콩, 해풍콩, 아람콩 이런 새로운 품종들이 이제 이 풍산 나물콩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량이 300kg로 넘어가면서 풍산 나물콩을 좀 조금 이제 밀어내고 새로운 육성된 품종들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급종에는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보급종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요. 이런 품종 300kg 넘은 그 나물콩인데도 불구하고 한 300kg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콩들도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나물콩을 계약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런 콩도 품종도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무콩 같은 경우는 발화율이 높은 품종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확한 다음에 그 콩나물콩을 키워야 되는데 발화율이 떨어지면은 그 콩나물콩이 이제 가격이나 아니면 다시 찾지 않는 품종이 되기 때문에 꼭 발화율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는데요. 96년도에 나온 품종인데 281kg 정도 나오는 품종이고요. 19년도에 나온 해품 같은 경우는 301kg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보시면 여기는 281kg로 나왔죠. 육성 당시에 96년도에 나물콩을 똑같이 재배했을 경우에는 281이지만 이때 12년도에 육성할 때 대적으로 풍산 나물콩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그 해에 273kg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품 같은 경우에는 301kg. 그러니까 훨씬 나물콩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수량이 높은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왜 수치가 다르냐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실험할 때 이 해품이라는 품종을 육성하고 할 때 같이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상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96년도하고 2012년도 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이 나오는 품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숙기가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키가 조금은 큽니다. 한 6cm 정도 크는 거고 착혁고가 그 대신 높게 형성됐죠. 그래서 기계화에 알맞는 품종들 최근에 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하고 끌고 모아서 탈곡기에 이렇게 돌려서 임대기계를 빌려서 이제 수확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콤바인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어느 정도 정선된 다음에 그걸 톤백으로 수확하는 데까지 완전 기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축산에서 수확 연시회를 했는데 혹시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 수학 연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산에서 나와 있는 기계, 대동, LG 뭐 이렇게 해서 국제 기계들을 다 쭉 세계 기계를 동시에 돌렸는데 어느 정도 괜찮은 걸로 일본 기계에 준해서 많이 향상돼 가지고 국내 기계도 수학기도 전혀 손색 없이 조금씩 기술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계에 준한 기술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온입니다. 해온 품종도 보시는 것처럼 풍선나물콩에 비해서 훨씬 16% 이상 많이 나오는 품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착격고가 조금은 그래도 높은 품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나온 아람이라는 품종인데 이거는 359kg나 나오는 품종입니다. 359kg 나오는 품종인데 이 품종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풍산나물콩을 대체하는 품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품종 중에 농콩에 재배될 수 있는 품종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품종들 중에 논에 재배할 때 활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에 아무 종자 뭐 다 넣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논에 재배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품종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농콩에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육입니다. 콩 생육을 조금 다 아실 텐데 한번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올해 콩 농사 질 때 어떻게 생육이 되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콩을 파종하면 이제 발화이 돼서 이제 떡잎이 이제 나오고 나옵니다. 이제 자엽이 나옵니다. 이게 자엽이 첫 번째 나오고 양쪽으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생엽이라는 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제1본엽, 제2본엽, 제3본엽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정식할 때 여기 위를 강력하게 그 육묘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를 잘라내가지고 정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지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초반부터 생초기부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가 됩니다. 이제 개화기가 이제 첫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투리 형성이 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도 이제 임신했을 때 초기에 중요하듯이 초기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꼬투리 형성기 때 이때 수분 관리하고 질소, 시비 관리가 중요하고 더불어서 노린재 방제 이 세 가지를 이때 충분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 전후해서 살충제 혹은 물 너무 가물었을 때는 물을 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잎이 너무 조금 너무 노래지는 것 같다 싶으면
질소를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콩 수량이 300kg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칠 비대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수확기까지, 성숙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수확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조금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량을 높이려면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되죠. 얼마만큼 제식거리를 조정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꼬투리수 얼마만큼 많이 달리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개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꼬투리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적심이나 혹은 순지르기를 해서 꼬투리수를 좀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리나 시비 관리에서 꼬투리의 알수를 얼마만큼 많이 할 건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둥숙할 때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콩알 무게를 높여야지만 350, 330kg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 똑같이 재배하는데 전국 평균 단수로 180kg 나오는 농가도 있고 200kg 나오는, 보통 한 200kg에서 220kg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재배하는데 죽사는 어떤 농가는 350kg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300평당 100kg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300kg를 목표로 올해는 익산에서 재배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